진주에서 열린 정원산업박람회가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박람회의 경험을 살려 향후 국내를 대표하는 정원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립창원대와 사천시가 올해 사천 임시캠퍼스 개교에 이어 본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며 프랑스 툴루즈의 대학 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해 글로컬 첨단과학기술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본 캠퍼스는 내년부터 3단계로 나눠 조성되고 일부 시설은 시민들에게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산청군이 지역적 공공 전시 공간인 작은 미술관을 열어 농촌 문화 소외를 극복하려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간은 지역 예술가와 주민 모두가 예술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마철 빗길에선 제동거리가 최대 1.8배까지 늘어나고 치사율도 맑은 날보다 1.3배 높아 감속 운행과 차간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타이어 마모와 와이퍼 점검 등 차량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 서부 경남 각지에서 6.25 75주년 기념 행사를 비롯해 참전 용사 추모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위로 행사와 소방대 기술 경연, 수산종자 방류 등 주간 지역 주요 일정들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22일 막을 내렸습니다. 폐막일을 제외하고도 30만 명이 넘게 방문할 만큼 박람회는 성공적으로 치러졌는데요. 정원산업박람회는 끝났지만 진주시는 국내를 대표하는 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여념이 없습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짙은 녹음 속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과 함께 정원산업의 미래를 보여준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올해 진주에서 열린 박람회가 22일 막을 내렸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정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폐막일을 제외하고도 박람회에는 30만 3천여 명, 일평균 3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정원산업 박람회와 함께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서 진행된 수국수국 페스티벌에도 10만 8천여 명이 몰리는 등 진주는 지난 10일간 정원을 찾는 관람객의 발길로 붐볐습니다.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겁니다. 다녀가신 분들이 다른 서울이나 순천에 했던 작가 정원이나 코리아 가든쇼가 훨씬 낫다는 평가가 있었고, 정원 산업에 대한 대표님들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진주에서 처음 참여를 했지만은 성과가 좋았다. 판매량도 좋았고, 그리고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으셨다. 박람회는 끝났지만 진주시는 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1995년 화재로 타오른 산림에 조성된 월화산 숲속의 진주를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대지 면적 72헥타르, 축구장 면적 100개 크기의 정원을 조성 중입니다. 국내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해 국내 대표 정원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게 진주시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정원 2개소가 있습니다. 순천은 많이고, 그 다음에 울산은 하천 주변입니다. 진주는 월화산이나 입지가 있습니다. 산악형에도 충분히 국가정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문화와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진주시가 정원도시로 도약하면 여러 이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원 문화가, 정원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수준이 되니까 굉장히 정원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정원문화의 확산 속에 올해 정원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진주시. 국내를 대표하는 정원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진주시의 움직임에 눈길이 모이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국립창원대와 사천시가 올해 사천에 임시 캠퍼스를 개교한 데 이어 본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우주항공 도시 프랑스 툴루즈의 대학 같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국립창원대가 사천 캠퍼스 조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용현면 통양리에 조성될 캠퍼스는 글로컬 첨단과학기술대학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국립창원대와 사천시는 지난해 시작된 캠퍼스 계획을 최대한 빨리 가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캠퍼스를 반드시 개교를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완결되는
주인공 선거로 우리 시대에 또 빠르게 공간이 돼서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었거든요. 우주항공복합도시가 프랑스 툴루즈를 모델로 하고 있는 만큼 사천 캠퍼스 운영도 툴루즈의 대학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지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산업단지 캠퍼스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툴루즈에 좀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와 우리 대학이 툴루즈 모형으로 같이 간다면 옆에 있는 대학과의 차별화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툴루즈에서의 어떻게 성장하고 도시가 또 대학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고 캠퍼스 조성은 이르면 내년부터 203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강의실이 들어갈 건물 2개 동을 먼저 착공하고 이후 기숙사와 부대 시설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학교 부지를 사천시가 제공하는 만큼 도서관과 체육관 등 일부 시설은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글로벌 융합단지로서 전체 단지를 조성을 하고 본관이나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그 시설까지. 시는 현재 농경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오는 8월 교육부지로 변경해 창원대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국립창원대는 사천 캠퍼스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부총장급 캠퍼스로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예술을 향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산청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전시 한 번 보기 위해 인근 도시로 나서야 했던 현실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역 첫 공공 전시 공간, 작은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문화 생활의 격차로 인한 문화 소외 문제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격차가 크거나 지리적 사회적 제약으로 문화 향유가 어려운 곳을 문화 소외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경남에선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이 해당합니다. 그중에서도 산청군은 더 열악한 상황. 지난해 산청군이 주최한 전시는 0건. 더불어 공립미술관도 없다 보니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산청에 문화공간이라든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가지고 애로가 많았어요. 가까운 곳이 없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산청에 좀 소외된 것 같지 않나 싶어서. 산청군은 이러한 문화 소외를 극복하고자 지역 첫 공공전시장인 작은 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40여 평 남짓으로 규모는 작지만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편하게 작품을 전시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이 소외 지역이었던 우리 산청군에 작은 미술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첫 전시는 경남 도립미술관과 함께 찾아가는 미술관으로 시작하며 도내 중견 작가 12명의 작품과 경남도 무형문화재 김동기 소목장의 작품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시 공간이 없어서 산청 군민들에게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의 발표장을 통해서 산청 군민들이 문화적으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농촌이라는 이유로 포기했던 문화 향유, 작은 변화지만 지역 예술을 꽃피우는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캐나다 산림투자혁신기관과 캐나다 우드그룹 방문단이 진주를 대표하는 친환경 목조 건축물을 방문해 목조 건축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표단은 23일 진주 친환경 목조 건축의 대표 사례인 지수남명 진취가와 문산읍 주민자치 어울마당 등을 방문해 진주시 목조 건축 기술과 성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 진주시와 목조 건축 활성화 방안, 향후 협력 관계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일본 미야자키현과 구마모토현 관계자들도 진주를 방문해 목조 건축물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지리산 지하수의 취수 증량을 제한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23일 제30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통해 지하수는 고갈 가능한 공공자원으로 무리한 취수는 생태계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경남도에 취수 증량 허가 중단과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삼천군 의회에 따르면 현재 삼천군 내 5개 생수 제조업체는 하루 6,170톤의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 전체 취수량의 63%에 달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은 도로에 물이 고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특히 올여름은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고 장마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험이 더 큰데요. 빗길 사고의 위험성과 대응법을 김현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속도로에 여러 대의 차가 부서진 채 엉켜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남해고속도로 산인 분기점 부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적재물을 쏟으면서 이를 피하려던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었고 화물차 운전자 등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진주시 내동면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도로 표면이 미끄러워져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 젖은 노면에서 50km로 주행하다 정지했을 때 화물차는 평소의 1.6배, 버스는 1.7배, 승용차는 1.8배까지 제동거리가 길었습니다. 또 타이어가 물에 뜨는 수막 현상이 생겨 교통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경남에서는 최근 2년간 1,0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젖거나 습기가 있는 노면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빗길 교통사고는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5년간 빗길 교통사고의 41%가 여름철 발생했습니다. 올여름은 장마 기간도 길고 비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감속운행, 급제동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와 타이어 마모도, 와이퍼 작동 여부 확인 등 사전 차량 점검은 필수입니다. 장마철에는 빗길 미끄럼 사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만큼 무엇보다도 속도 줄이기와 차간 거리 확보가 중요합니다. 침수된 도로는 절대 무리하게 지나지 마시고 우회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주간에도 전조등과 안개등을 켜 상대방이 내 차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 3년간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에 1.3배. 순간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2025 진주시 반려동물 문화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문화 확산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행사 기간 행사장에서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건강상담, 입양 홍보 부스 등이 운영됐으며 특히 현장 입양센터를 통해 보호견 입양 홍보와 유기동물 보호, 입양 문화 정착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동군이 하동 송림공원과 섬진강변 일원에서 진행된 하동 섬진강 문화 제첩축제를 안전하게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별천지 하동 섬진강 제첩과 힐링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축제에는 호우주의보 등 기상 악화 속에서도 2만 4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기상특보가 내려진 21일을 제외하고 본무대 공연과 플리마켓 등을 정상 운영해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음식 판매 부스에서는 약 7,500만 원의 매출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 탁구협회가 주최한 보물선배 남해 전국 오픈 탁구 대회가 22일 마무리됐습니다.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이틀간 진행된 이번 대회엔 선수 87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한편 대회는 올해로 13번째를 맞았습니다. 사천시 주민복지 박람회가 지난 21일 삼천포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사천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통합 30주년을 기념하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박람회는 47개 단체가 참가해 체험 행사와 주민복지 서비스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2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는 수요일은 제75주년 6.25 전쟁 기념일인데요. 지역 곳곳에서도 관련 기념 행사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6월 넷째 주 서부 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오는 수요일에는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기억하고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제75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가 서부 경남 지역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진주에서는 경남 e스포츠 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유공자 표창과 기념사, 회고사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진주에선 금요일 도시재생 로컬 페스타가, 토요일엔 장애인 e스포츠 대회가 각각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산청에서는 화요일 덕산 딸기 선별장에서 노래 경연대회와 장기 자랑 등의 외국인 근로자 위로 행사가 진행되고요. 같은 날 시천면 중태마을에서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1호 주택의 착공 기념식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함양에서는 금요일 산악관광 인증사업 오르고 함양의 현장 간담회가 와불산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 시작해 7월까지 진행되는 지리산 함양시장 한들 미니 포차와 버스킹 행사가 이번 토요일에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동 소식입니다. 화요일에는 군의회 정례회가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고 수요일에는 6.25 전쟁 기념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남해에서는 2025년 2분기 해피 섬데이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오는 화요일에는 조도와 호도에서 미용봉사와 만성질환 관리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토요일에는 남해군 의용소방대의 기술 경연대회가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소식입니다. 사천에서는 오는 토요일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의 사천 아카데미 첫 강좌가 예정돼 있는데요. 권일용 범죄학 박사의 강연이 사천 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화요일엔 공군 소음 영향도 조사의 사업 설명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금요일엔 삼천포 대교공원에서 수산종자 방류 행사가 각각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2주의 핫 이슈 김상엽입니다. 하동군이 오는 7월 15일 귀농귀촌인 원탁토론회 2기를 개최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하동군청에 문의해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은 토론회에서 나온 귀농귀촌인의 제안을 참고해 귀농귀촌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행사에서는 10건의 사업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LH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 LH는 신입 직원 채용 시 보훈 대상자 구분 채용과 채용 우대 등 보훈 대상자 고용 정책을 확대해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보훈 대상자 72명이 채용됐으며 올해엔 보훈 대상자 41명이 신규 채용될 예정입니다. 남해군과 경남도가 최근 조도, 호도, 누리길 함께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참가자들이 조도에 조성된 2.3km의 섬 누리길 코스를 걷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바랫길 앱으로 완보가 인증된 참가자들에겐 배지가 증정됐습니다. 군은 섬 트레킹 인증 제도와 연계한 여러 프로그램 발굴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남도가 23일 도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NC다이노스 연고지 이전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창원 NC파크로 NC다이노스가 복귀하면서 창원시에 총 21건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가운데 경남도도 관련 지원책 마련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NC다이노스는 단순한 프로야구 구단이 넘어 지역 공동체 자산이라며 도 차원에서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교총이 개정 학교안전법 시행에 맞춰 경상남도교육청에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학교안전법은 현장 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의무를 다한 교원 면책과 보조인력 배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총은 법 개정 후 6개월이 경과됐지만 관련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남도 교육청에 대해 빠른 조례 제정과 현장 체험학습 강행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개정 학교안전법은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서부 경남의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진주시립 국악관현악단이 90번째 정기 연주회로 관객 여러분을 만납니다. 6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막을 올리는데요. 진주대첩 한판승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바빌론의 공중정원 무대를 시작으로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 태평소의 대담하고 호방한 소리를 현장감 있게 느껴볼 수 있는 태평소 산조 협주곡 솔, 물의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해금 협주곡 베르시스를 비롯해 미세한 감정의 갈등을 표현하는 듯한 검은고 협주곡 비상까지 진주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아름답고도 애잔한 우리 선율, 우리 음악이 여러 예술적 결합을 통해 어떻게 펼쳐지는지 6월 26일 진주대첩 한판승부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천왕봉을 품은 아름다운 자연에서 약초가 피어나며 불교 문화와 남명의 정신이 흐르는 고장 산청에서 작은 미술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작은 미술관 개관을 기념해 6월 29일까지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정중동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있다 기획전이 열립니다. 산청 출신 단색화 거장 하종현 작가와 산청에 뿌리를 둔 곽덕준 작가, 경남도 무형문화재 김동귀 소목장, 그리고 한국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정중동의 의미 아래 함께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정중동은 고요함과 움직임이라는 상반되는 요소들이 구분되지 않고 함께 공존한다는 동양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조용하고 깊은 산속 세차게 흐르고 피어나는 산청의 자연을 떠올리게 하고 지리산 자락에 머물면서도 언제든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나섰던 산청의 선비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고요해 보이지만 긴 시간의 고뇌 끝에 그어낸 선에서 그 기운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반복되는 단순한 조형 속에서 사유할 수 있는 틈을 포착하고 복잡한 동세 속에서도 찰나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정중동의 미학이 담긴 작품들을 이번 기획전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예술을 마주하며 고요함 속 생동함의 조화를 느끼고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가 소식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주 변덕스러운 날씨가 전망되는데요. 화요일 종일 비가 내리다 수요일에는 그치고 흐린 하늘 예상됩니다. 기온도 비로 인해 잠시 떨어졌다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고 한낮에는 진주 23도, 사천 24도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광주와 부산은 종일, 서울, 세종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20도, 광주 21도로 출발하겠고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 전망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6물, 만조시각은 저녁 8시 36분, 간조시각은 오후 1시 4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